혹시 누군가 당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고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인격 자체를 비하하는 듯한 언행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 타인의 무례한 시선이나 언행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말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때의 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누구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으며 스스로 지켜내야 할 고귀한 불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불꽃은 외부의 어떠한 바람에도 쉽사리 꺼지지 않는 당신 내면의 가장 신성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불꽃을 지키고 우리를 낮춰보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본연의 존엄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심도 깊게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강인함과 회복력을 발견하고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은 이 여정의 진정한 주인이며 당신의 가치는 무한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름답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낮춰보려는 이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때로 교묘한 언행으로, 예를 들어 비꼬는 듯한 말투나 은근한 비하를 통해, 때로는 노골적인 태도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내면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종종 그들 자신의 불안감이나 결핍 혹은 불완전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빛을 인정하고 함께 빛나려 노력하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하며 타인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낮춰보는 이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존감의 부족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곁에 둠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기를 원하며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욕망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타인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빛을 가려야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내재된 열등감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오만한 척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열등감을 잊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일시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기 두려워 타인을 비난하며 시선을 돌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셋째,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식이든 긍정적인 방식이든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심리가 무시하는 행동으로 뒤틀리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관심의 형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심리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아래로 밀어내려는 태도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내면적 불안정성, 결핍, 그리고 때로는 뒤틀린 욕망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보다 이성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결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용인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 내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를 낮춰보는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침묵입니다. 무시하는 발언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침묵은 때때로 그 어떤 웅변이나 격렬한 반박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 즉 감정적인 동요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고요하고 침착하게 침묵함으로써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나는 내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너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보여주어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마음이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을 상대에게 즉각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냉철하게 한 발짝 물러나 물리적 혹은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당신을 통제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대함으로써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역설적인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태도는 상대방의 무례함과 천박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우월한 위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해명이나 변명은 피하고 간결하게 대답하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길게 설명하려 들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대답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등과 같이 단답형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고 늘어질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상대방의 무례한 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당신의 내면의 힘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당당한 자세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고한 자아, 존중감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는 당신의 결의를 더욱 부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고히 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교묘하게 당신을 무시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직접적으로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어 답하기보다는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지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라며 비아냥거리듯 묻는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요? 혹은 저의 능력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와 같이 되물음으로써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무례한 의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부적절한지 직시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부정적인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여러 사람이 참조된 이메일로 공유하거나 관련 업무를 다른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협업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시도를 공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고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무시하는 행동을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혹은 당신의 그런 태도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질문은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오히려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이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이 못된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공개적으로 지적당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고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그 선을 긋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을 그으십시오. 모든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대처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자존감 관리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어막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 즉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타인의 무시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견고하게 단련되어 단단하다면 그 영향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의 강점들을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인정하며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둘째,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확립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기준에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으며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외부의 잣대가 아닌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십시오. 셋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하십시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와 같은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되뇌십시오. 넷째,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취미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무시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진솔하게 대화하여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서로 간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무시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성격을 띈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삶과 정신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째, 개인적인 감정 소모를 줄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5시부터 5시 15분까지 친구가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 화를 낼 거지만 이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명확한 시간 제한을 두어 말하며 무시당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곱씹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의는 감정의 늪에 빠져드는 것을 막고 당신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무시하는 사람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면 외부의 어떠한 시도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하고 찬란한 빛을 지닌 존재이며 그 빛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가리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침이 되어 당신을 낮춰보는 모든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당신의 자아를 찾아 나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며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당당한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